아내분도 남편분한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내려가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남편분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남편분이 내가 일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한다는데 당신이 왜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서 살아라. 단 나는 내 퇴직금으로 받은 건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먹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가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한 번씩 들 때에는 약간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어차피 나이 먹는 거 은퇴한 이후에는 이런 거 하면서 보내면 재밌지 않을까? 나는 은퇴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당연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내 배우자하고 은퇴를 했을 때 뭘 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의 삶을 일방적 통보로 인해서 살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최근에 2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조기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정년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퇴직을 할까 생각을 하시기는 했는데 요즘에 또 퇴직을 할 때 조금 일찍 희망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좀 더 주면서 퇴직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도 물론 뭐 경제활동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퇴직금을 더 챙겨주는 것도 상당한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은요 자연스럽게 매달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졌고 남은 생은 더 많이 남았고 하니까 남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당연히 이 삶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남편하고 뭘 하면 좋을지 같이 이제 시간도 많아졌고 하니까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한 달 반쯤 지났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통보를 했느냐? 지금 이제 원래 두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의 부모님이 저 아래쪽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꿈이 은퇴하고 나면 어려서 나고 자란 동네로 돌아가서 귀농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 꿈이라면서요. 퇴직금 받은 걸로 본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땅을 샀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무소도 알아봐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와우. 와우. 우리 아내분은요 남편분과 달리 나고 자란 것도 다 서울에서 자라셨고 지방에서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남편이 가기로 한 그 지역도 시부모님을 뵈러 갈 때 잠깐만 갔던 곳이고 연고도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금 그거 받은 거 목돈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땅도 사고 건축을 계약하고 왔다고 하니까 아내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이 나이 먹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새롭게 살라고? 에? 우리 아내분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구나 싶은 생각과 배신감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분도 남편분한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내려가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남편분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남편분이 내가 일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한다는데 당신이 왜 이거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서 살아라. 단 나는 내 퇴직금으로 받은 건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은요 내가 남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하는 여생을 꿈꿔왔던 것이 나의 욕심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나를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보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내가 받은 퇴직금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아내분이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이게 이혼 사유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도 남편이 받은 퇴직금에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남편의 이야기처럼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 주거 환경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배우자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일이 맞죠.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했던 남편분의 말씀들이 너무 치명타였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받은 퇴직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 너는 관여할 지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고 그 긴 기간 동안 열심히 옆에서 조력한 아내의 그런 노동의 가치, 그런 노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증거로 모으신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황혼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배우자 이런 말 때문에 결심을 하시거든요. 나는 당연히 나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나는 나, 너는 너, 이건 내 돈, 너는 뭘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당신도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의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상처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아픈 말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혼은 확정적으로 결심하지 않으셨겠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결혼 생활이 기시기 때문에 그간 내가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해서 내 몫을 챙겨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남편분이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내가 받은 퇴직금이니까 당신은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바깥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아내분이 열심히 내조를 하고 집안 살림도 꾸려나가고 남편이 밖에서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도 잘 양육하고 케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아내분도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절대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내분도 정당한 몫을 주장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는 와중에도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조금 씁쓸하긴 한데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은 너랑 나랑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거다. 한 팀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한 팀이 되실 분? 기다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